안녕하세요, 코트덕입니다. 최근 사회적인 논란을 만들어 활동을 중단하거나 떡락해버린 유튜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갑수목장, 야쿠르트, 그리고 아임뚜렛 등이 대표적이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어떤 논란도 없이 갑자기 구독자가 떡락하거나 조회수가 안 나오는 등 거의 망해버린 유튜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아무런 논란 없이 떡락해버린 유튜버들을 찾아보고 그들이 왜 망했는지 코트덕과 함께 알아봅시다. 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코트덕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으니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왓썸맨은 god의 멤버 박준영이 시청자들의 추천을 받아 여러 핫플레이스를 돌면서 갖가지 체험을 하는 224만 구독자를 보유한 예능 채널입니다. 왓썸맨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워크맨이라는 채널과 같은 JTBC 산하 스튜디오 룰루랄라에서 제작을 담당하고 있으며, 왓썸맨은 홍대, 망리단길 등의 각종 국내 핫플레이스부터 발리, LA 같은 해외여행지까지 돌아다니며 각각의 지역에 대한 박준영 특유의 솔직한 감상평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왓썸맨 채널이 오픈된 2018년 6월 1일 이후 매 영상당 평균 조회수 200만을 웃도는 화제와 함께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구독자 상승을 달성한 채널로 이름을 알리며, 직접 유튜브 측에서 해당 놀라운 기록을 축하하는 선물을 보내오기도 하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채널입니다. 방금 제가 인기를 얻었던 이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했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최근 한 달 동안 올라온 왓썸맨 영상들의 조회수는 각각 16만, 25만, 23만, 54만 회로 이 중에서 54만 조회수를 달성한 영상은 한 달 만에 공백을 깨고 올라온 영상이어서 사실상 사람들이 그동안 휴식기를 거친 왓썸맨의 근황이 궁금해 보게 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해당 조회수가 전혀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사실상 224만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치고는 상당히 처참한 수준이죠. 또한 왓썸맨, 워크맨과 같은 채널은 기획, 촬영, 오디오, 편집 등 여러 스튜디오 직원들이 붙어 컨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저같이 영상 제작비가 거의 들지 않는 개인 채널들에 비해 조회수가 안 나온다는 점이 제작비에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당 50에서 10만 조회수가 나오더라도 왓썸맨 채널은 박준영의 출연료, 카메라, 편집 등의 인건비를 채우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왓썸맨 팀들도 이런 하락세를 알고 있다는 듯 채널의 커뮤니티에 56배로 떨어진 조회수, 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28배로 떨어진 댓글 수, 네 슬프지만 이것도 사실이네요 라고 적으며 6월 중순에 왓썸맨2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왓썸맨1도 이를 갈고 돌아왔지만 아직도 처참한 조회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동일 제작팀의 워크맨의 경우 38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1000만 조회수가 넘는 영상이 9개에 매번 올라오는 영상들이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는 우습게 찍는 인기를 얻고 있는데, 연예인 체험이라는 포맷의 원조인 왓썸맨은 도대체 왜 이후 등장한 워크맨의 반의 반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처참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일단 왓썸맨이라는 채널은 박준영 특유의 독특한 캐릭터성으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한 채널입니다. 하지만 캐릭터성이라는 것은 분명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기 마련이고 결국 익숙해진다는 것은 지겨워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출연자인 박준영의 캐릭터는 분명 매우 독보적이고 어눌한 한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의 엉뚱한 모습들은 많은 웃음 포인트를 만들어왔죠. 하지만 이 캐릭터에 기댄다는 것이 초기 성장세에 도움이 되어주었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지겨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2명의 출연자를 내리고 매번 신선한 일터로 떠나는 워크맨은 왓썸맨에 비해 사람들이 캐릭터나 컨텐츠의 지겨움을 덜 느끼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야외 촬영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왓썸맨을 사람들이 점점 멀리하게 만드는데 한 몫을 했지만, 조회수 하락이라는 흐름은 그 바이러스 이전부터 왓썸맨 채널에서 보여져 왔기 때문에 인기 하락 흐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크맨 역시 그 바이러스 이후 실내 컨텐츠를 제작했지만 이 역시 연타로 170만, 400만 조회수를 달성한 것을 보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왓썸맨의 인기가 하락했다고 보기 어렵죠. 이와 비슷하게 캐릭터성에 기대 성장했던 35만 구독자를 보유한 가브리엘이라는 유튜버도 있는데, 초기 그는 욕설을 사용하는 푸른눈의 외국인이라는 유튜버로 이름을 날려 앙 기모찌를 외치는 8초짜리 클립이 17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의 인기를 얻었었지만, 처음에는 신선했던 한글 패치된 외국인이 쌍욕을 하는 모습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익숙해지자 현재 35만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치고는 낮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죠. 새벽식당, 채채, 권혜원 등등 독보적인 캐릭터성을 갖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지만 컨텐츠의 부재와 캐릭터의 반복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인기를 얻지 못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독보적인 캐릭터성 하나만으로는 유튜버로서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배울 수 있겠네요.
창현 거리 노래방 채널은 아프리카 BJ 창현이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 야외 무대를 만들어 해당 공간에서 즉석으로 참가자를 받아 그들의 노래를 들어볼 수 있는 2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입니다. 많은 일반인 참가자들의 소름돋는 라이브를 들어볼 수 있는 이 채널에서는 일반인들이 유명세를 얻어 유튜버나 가수로 데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였고, 왁스, 더원 등 현직 가수 역시 해당 무대에 출연하기도 하며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채널입니다. 음악이라는 전 세계인의 공통된 관심사를 주제로 한 채널이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해당 채널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과거 창현의 수익 공개 영상에서 그는 해당 채널에서 한 달에 약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고 밝혔고, 이를 통해 창현 홍대에 카페를 개설하기도 하고 관광청 및 지방정부와 기업의 행사 제안을 통해 전국에서 결의 노래방 컨텐츠를 진행하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영원할 것 같았던 인기를 얻은 창현 거리 노래방 채널은 현재는 평균 1만 정도의 조회수를 간신히 기록하고 있어 과거와 비교해 너무나 처참한 수준인데, 과연 창현 거리 노래방 채널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바이러스 창궐 이후 창현은 거리 노래방 컨텐츠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잡혀있던 모든 지방 행사들이 취소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창현이 운영하고 있는 쏨카페에 바이러스 확진자가 방문했던 사실이 밝혀지며 카페의 매출 역시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 창현은 거리 노래방을 개최했던 야외 무대를 다시 찾아가 지난 세월을 그리워하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여행 유튜버들 역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코트덕은 창현님이 거래 노래방을 다시 할 날과 여행 유튜버들이 다시 떠날 수 있기를 기원하며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즈빌리지라는 유튜브 채널을 아시나요? 과거 7, 15, 30이라는 각 숫자별로 7일 동안 편의점 음식만 먹기, 15일 동안 야동 안 보기, 30일 동안 볶음 만들기 등의 제한된 기간 동안 진행하는 남자들의 도전을 주제로 한 컨텐츠를 진행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고, 이 외에도 해당 채널의 소속사인 비디오빌리지라는 MCN의 사무실 직원들이 진행하는 각종 먹방이나 체험, 리뷰 등을 통해 50만 구독자를 보유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채널입니다. 최근까지도 예전만큼의 인기는 아니지만 기존 컨텐츠를 유지해오던 보이즈빌리지는 현재 갑작스럽게 제작진들의 하차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다는 공지를 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컨텐츠를 시도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채널을 개편하겠다는 이유였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부적인 이유로는 보이즈빌리지 채널이 예전만큼의 조회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업이 운영하는 채널의 특성상 앞서 언급했던 왓썸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보이즈빌리지 역시 영상 제작에 있어 촬영, 편집, 기획 등의 제작비가 상당히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의 조회수로는 채널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기존 컨텐츠를 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진의 하차 이후 공지 영상 속에서 해당 채널은 앞으로 보이즈빌리지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롭게 원코인이라는 채널로 탈바꿈하여 게임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시청자들은 적어도 기존 컨텐츠와 비슷한 방향을 추구하는 새 컨텐츠가 올라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막상 공개된 첫 영상을 시청한 구독자들은 기존의 영상과 전혀 다른 컨텐츠에 충격을 먹게 됩니다. 개편 이후 등장한 새로운 컨텐츠는 기존 출연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유명 유튜버인 제넌과 작비, 그리고 투보를 섭외해 예능 형식으로 촬영한 게임 영상이었습니다. 기존의 컨텐츠와 방향이라도 비슷하거나 출연진이 같았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출연자도 전혀 다르고 기존 도전이라는 컨텐츠와 색깔도 너무 다른 이 새로운 게임 컨텐츠를 본 시청자들은 기존의 컨텐츠와 너무나 다른 영상들에 어이가 없어하며 채널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게 되었고, 사람들은 비난의 댓글을 남기며 비추, 그리고 구독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게임 관련 컨텐츠가 계속해서 올라오자 사람들은 더욱더 구독을 취소하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당 게임 컨텐츠 출연진 중 하나였던 유튜버 투보에게 논란이 생기자 더 이상 컨텐츠를 진행하기 힘들어져 영상 업로드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존 보이즈빌리지 컨텐츠를 진행하였던 PD 2명이 컨텐츠가 바뀐 이유에 대한 해명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채널을 판 것이 아니며 새로운 시도를 위해 리뉴얼을 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예전 컨텐츠를 다시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이야기하며 기존 구독자 이탈 행렬에 가속화를 붙이게 됩니다. 이후 현재는 50만 구독자의 벽이 무너질 위기에 봉착해 있고, 투보의 자숙으로 인해 새로운 컨텐츠마저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컨텐츠를 바꾸어 떡락하게 된 다른 유튜버로는 샤코타임이 있습니다. 본래 샤코타임이라는 이름으로 게임 유튜브를 진행하던 그는 갑자기 도전이라는 컨텐츠로 채널 색깔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으며, 해당 도전 컨텐츠의 실패로 갑자기 영상이 올라오지 않고 공백기를 가지다가 현재는 다시 클레이라는 새 이름을 사용해 복귀하여 기존 컨텐츠의 실패가 부끄러웠는지 가면을 쓴 채 게임 컨텐츠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트덕 역시 채널의 컨텐츠를 한 번에 바꿔버려 개처망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존 밈 분석 컨텐츠의 실증을 느껴 게임 컨텐츠를 했다가 대차게 망해버렸고, 현재는 다시 밈 분석과 이슈 그리고 전반적인 유튜브 시스템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시 채널이 살아났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듯 갑작스러운 컨텐츠 변경이 채널을 떡락시킨 사례도 있다는 걸 볼 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면 일관성 있는 컨텐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오늘은 아무런 논란 없이 떡락해버린 유튜버들과 그들이 왜 떡락을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유튜브를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참고해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떡락하는 경우가 없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모를 것들 알아보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코트덕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